자, 용산 대통령실이군요. 원내대표 만날 용이 있다. 이렇게 꺼냈어요, 얘기를. 그런데 이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재명 먼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뭔가 순서가 있나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 먼저 화면으로 이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요.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실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와 만나는데 여야 원내대표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만날 용의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새로 뽑힌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진복 정무석 오늘 많이 나옵니다. 기사에 지금. 오늘 국회를 방문해서 새로 선출된 박광원 원내대표한테 축하난을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시에 만날 용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민주당은 당대표 먼저 만나는 게 순서다. 오늘도 이 얘기를 꺼냈는데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민주당에서 내놓은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진복 수석께서는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의향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만날 수 있고 또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는 과정에서 본인을 부르면 본인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만남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수님, 이게 상황이 묘하게 된 게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를 대통령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요의가 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그럼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고 원내대표 만나겠다가 된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앞뒤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은 상당히 좀 아쉽죠. 저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야당이 아니 좀 그만 좀 봅시다 라고 아주 귀찮아할 정도로 대화하자고 손을 내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취임하고 난 뒤에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야당 대표를 안 만나도 될 정도로 대한민국에 아무 일도 없었냐? 예. 그렇지 않죠. 인사 참사, 외교 참사, 오만 것들이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습니다.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원내대표 만나자 그러면 그러면 박광원 원내대표가 마음 편하게 대통령 만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기에도 어려워지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당대표가 있는데 원내대표가 가가지고 당당하게 대통령 만나고 그러면은 박광원 원내대표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지금 제안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은 흑과 백, 이 세상은 선과 악, 하늘과 땅 이걸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회색 지대도 존재하는 것이고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사람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낮은 지지율 지금 30%대 아닙니까? 역대 이런 지지율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러한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국정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좀 바꿔다 주십사. 이번에 홍석주 의원님 들어보겠는데 사실은 여권 일각에 나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는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인 된 당대표를 대통령이 만나는 게 적합하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이 지점이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치 차원을 넘어서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건 뭐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뭐 국회의장단도 몇 차례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사실은 이번에도 좀 아쉬운 게 미국 국빈 방문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가자. 처음에 그런 제안이 있었죠. 예,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다 이제 거부를 하셨죠. 아. 변재열 의원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민주당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했는데 예. 지금 여야 협치 문제는 대통령실과 저희 그 국민의힘도 중요하지만 민주당도 좀 전향적인 이런 어떤 자세를 저는 기취해야 된다 보고 지금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당이나 또 국민 중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표를 만나는 게 바람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이 좀 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사실은 지금 이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형식과 상대를 불문하고 예. 좀 여야가 자주 만나야 되고 특히 이번에 박홍원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한번 대통령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이렇게 거부를 한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원석 조련님 한 30여 초 나오는데 딱 그럼 결국에는요 양쪽에서 얘기한 조건을 다 맞추면은 당 대표도 못 만나는 거고 원내대표도 못 만나는 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만남의 형식을 제안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가 아니시잖아요. 정치인이시고 아무리 상대방이 싫고 상대방하고 생각이 달라도 예. 만나야 국정 운영을 하죠. 이렇게 취임 1년이 다 되도록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은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고 그거는 아예 이제 뭐 대화의 상대로 예. 협치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건데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한테 제안한다 그래서 지금 여야 관계에서 원내대표가 선뜻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받을 수 없는 제안을 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오늘 축하난을 보냈지만 뭐 원하는 답은 얻지는 못한 것 같아요. 뭐 계속 얘기는 더 할 것 같습니다.